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딩크이면서 나이, 학력, 직업, 경제력, 연봉, 자산을 본다는 거죠. 그럼 유니콘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대표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요즘에 딩크족이라는 말 아시죠? 그럼요. 딩크라는 거는 이제 결혼은 했지만 남자 여자 서로 합의하에 우리 이세 출산하지 말자, 아이는 갖지 말자 라고 동의를 구한 사람들이 딩크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예 안 낳겠다는 거죠. 근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딩크족도 결혼정보 회사에 오나요?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가치관이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이 쌓여 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외로울 거면 뭐하러 아이를 낳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부모로부터 오는 결핍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100%야. 내 머리를 다 잠식해버렸어.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 가치관이 저의 설득이나 주변 지인들의 설득에 의해서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결정사를 찾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실 결혼정보회사는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는 건 맞죠. 그리고 결혼을 목적으로 오진 않아요. 저는 그 얘기도 많이 해. 결혼하려고 결혼정보회사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한데 결혼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느끼면 결혼인 거예요. 결혼을 목적에 두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변에서 충분히 만나보고 연애해보고 소위 말해 괜찮다 하는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내가 좋은 사람을 일단 만나보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욕심을 갖고 오십니다. 예를 들면 나의 기준에서 학력이나 직업이나 연봉이나 요즘엔 또 자산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런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죠. 결혼의 마무리는 이세 출산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거예요. 결혼을 함으로 해서 이세 출산을 하고 싶다라는 그 바램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나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는 경우가 90%거든요. 근데 나머지 10%는 뭐 아이 생기면 낳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딩크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은 네. 도대체 왜 결정사에 가입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해요. 결혼정보회사는 사실 결혼 이꼴 마무리가 이세 출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굳이 결정사에 왔을까?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주변에서 사람을 만나서 연애는 하는데 그 남자가 진짜 딩크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신나게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가 결혼 앞에서 나는 반드시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럼 그때 헤어진대요. 내가 투명하게 누구를 만날 때 나 딩크라는 걸 상대방에게 컨펌해서 그걸 동의했을 때 만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사 찾는 남자분들이 딩크족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도 없을 것 같죠, 피디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보편적으로는 없는 게 맞는데 있긴 합니다. 네. 고집스럽게 딩크를 고집하는 남성분들도 있고 결혼정보회사에 와서 딩크라고 밝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진짜 의외네요. 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딩크이면서 나이, 학력, 직업, 경제력, 연봉, 자산을 본다는 거죠. 그럼 유니콘을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정사에 찾아오시는 네. 딩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오셔서 이래요. 저는 그냥 바깥에서도 충분히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굳이 여기 왔을 때에는 나의 딩크라는 그런 부분을 개런티 받고 싶다. 이왕이면 그 남자도 딩크인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나머지 조건 안 보냐? 다 봐요. 키도 보고 재산도 보고 재력도 보고 경제력, 연봉 다 따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탁 저한테 안겨주거든요. 이걸 다 맞춰줘? 없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 결정사 네. 대표님으로서 결정사라는 곳이 결혼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검증된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더 좋은 사람과 더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으로서 호감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나를 다 까발려서 안 좋은 것까지 다 얘기해. 그런데도 네가 나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난 만나겠어. 과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성을 만날 때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만 봐라.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딩크의 성향이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변호사 남성분께서 확고하게 딩크세요. 거기 조건에 딩크예요, 본인은. 그 딩크가 여성분에게 동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사실 그분이 변호사에 굉장히 훈남이셨는데 딩크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표를 아예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네. 거기 여자 출연자분들은 다 이제 아이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성분 딩크도 진짜 뚜렷한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긴 했는데 그분도 사실 누르진 않으셨어요. 다른 조건을 또 봤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자기가 이제 자기 색을 드러낸 다음에 딩크라는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이 그 딩크라는 이유 때문에 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자기 객관을 합니다. 해서 돌아와서 저 좀 조율해 볼게요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딩크를 네. 포기한다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원 중에도 딩크 성향이 되게 강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얼굴도 예쁘고 본인 능력도 좋으시고 집에 자산도 많으신, 소위 말해 남자들이 너무나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분이세요. 그런데 미팅에 나가면 항상 애프터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왜 내가 이렇게 애프터를 못 받지? 얘기하던 중에 알아냈어요. 딩크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이 처음에 호감을 느껴서 이러고 바라봤다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봤다가 그 여성이 딩크라는 얘기를 했을 때 뒤로 물러나면서 이 여성은 나랑 맞지 않겠다. 애프터를 아예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여성분하고 저랑 되게 심도 깊게 나눠서 그 여성분이 딩크라는 가치관을 조금 조율하셨어요. 요즘 예능 프로에 이혼 관련된 프로가 정말 많은 거 알아요? 네. 그 중에서 나는 이혼 숙녀 캠프? 그 프로를 좀 재밌게 보긴 하거든요. 요즘엔 사회적인 트렌드로 만혼, 비혼, 딩크 이런 컨텐츠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20년차 상혼 전문가, 결혼정보회사 대표로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결혼의 정년기라고 얘기하는 연령대가 여자 20대, 남자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통적 결혼의 가치에 있어서의 나이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 때가 되면 선봐야지, 또 요쯤 되면 애기 낳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국물처럼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이라는 건 정년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 정년기라는 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30에도 결혼하고 그리고 초혼인데 40에도 50에도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난 결혼하지 않을래. 비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이 이러는 거야. 자긴 과거에 비혼이었다. 그런데 비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야. 뭐 문제 있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나? 멘탈이 건강하지 않나? 이런 선입견을 좀 깨고자 전 결혼해볼래요?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필드에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혼, 만혼, 딩크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약간 특징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혼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이 뚜렷하게 있더라. 그런데 자기의 결혼의 가치관이나 연애 가치관, 본인이 만나고 싶어하는 배우자 조건에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원하는 배우자 조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기는 해. 그리고 더 원하는 조건도 많아졌고,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는 능력이고 여자는 어리거나 예쁘거나 우선순위를 두고 이성들을 봤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여성분들도 남성분의 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키라든가 외모라든가 나이 등도 굉장히 우선순위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혼의 대두. 만혼이라는 건 결혼의 시기가 늦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지 결혼의 정년기가 아무래도 무너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20대에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아기를 출산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결혼 30살에 해도 40에 해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가 될 때 그때 하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실제로 필드에서 저는 결혼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나이를 보면 보통 30살 중반 후반 그렇더라고. 근데 딩크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저는 아기는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여성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아기 기르기 힘든 시대잖아요. 사회 경력 단절되고 싶지 않아요. 독립적인 경제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결혼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좀 달라진다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이혼이 죄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를 기른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희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희생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지원도 필요해.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군가 보살펴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해.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남녀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남성분들도 저는 제가 가진 직업이 의사라서 의사라는 직업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땐 좋은 직업이지만 행복의 가치 척도로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세 출산하게 되면 저는 제 직업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꽤 많아요.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거야. 부모의 사랑을 100% 온전히 내가 다 받고 자란 것 같지 않아. 이런 마음.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봤을 때 그닥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본인만 느끼는 그 서름, 그리고 사회적 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그걸 단점이다, 핸디캡이다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하면 아이는 갖고 싶지 않아요. 비혼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건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때를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 늦게 하면 어때? 결혼의 정년기가 어딨어? 때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차 성혼 전문가로 조언 드리자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결혼이라는 걸 내가 해서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좋은 의미로서 결혼을 생각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비혼 만원 딩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